예, 방금 소개받은 인텍스의 노명구입니다. 좀 전에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산자부에서 이제 자율제조가 이제 공고가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갖고 빨리 대응을 하면은 원래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국가가 좀 어수선하지만 이 과제 제조 쪽에서는 지금 자율제조가 화두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반대로 하면은 민간에서 이제 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과제로 이렇게 아마 많은 제조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사실 CES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뭐 전선황이 뭐 갑자기 아직 갈 길이 먼데 피지컬 AI도 나오고 막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의 속도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밑반문에 오늘 이제 주요 주제인 뭐 SDF, SDM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제조로 가는 기술들인데 저희 예측치보다 훨씬 빨리 아마 3월 30일 날 진행되는 한오버에 가면 또 새로운 또 이런 어떤 트렌드들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글로벌 제조 말씀처럼 저희보다 훨씬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아마 자율제조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저희들이 뭐 독일이 예상했는데 실제로 저 경우 미국이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작년에 이제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제조 쪽에서 자율제조라는 이름으로 급격하게 변한 게 아마 작년 7월 달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지금까지 많은 제조기업의 중기부나 과기부 지원해서 산자부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자율제조 지원 사업. 예, 뭐 기업당 100억 지원하겠다. 막 이렇게 된 거죠. 지방비 30억 주겠다. 이래서 막 작년에는 1년 차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했고, 작년에 한 22개 정도 해서 밑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1년 차가 지금 시작이 되어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어수선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과제가 5년 이렇게 주다 보니까 5년 뒤에 나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 원래 고민을 해서 뭐 예산을 1, 2년 차에 예산 집중해주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시작은 됐습니다. 작년 이걸 기점으로 급격하게 우리나라 제조 쪽에서 자율제조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기부도 갑자기 이번에 보면 자율형 공장입니다. 저 자율형 공장 딱 클리어 들어가면은 사람이 생산에 개입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생산한다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중기부도 갑자기 어느 날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MES라든지 SCM, ERP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인공지원위원회 사실 굉장히 이게 활발했어야 되는데 자금의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 더디고 가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회가. 자, 저런 부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조회사들이 가야 될 어떤 자율제조라는 용어에서 1번에 보면은 자율제조로 돌리기 위한 솔루션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가면은 플랫폼이 뭐냐 물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플랫폼이 이겁니다 하고 딱 사실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또 보면 또 가운데 있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앞부분의 솔루션과 뒷부분의 이런 플랫폼을 연결해서 가는, 즉 사람이 하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말씀처럼 뭐 그냥 구호적입니다. 기존 생산 경쟁력의 한계, 그 다음에 말씀처럼 지금 미국으로 시작된 이 공급망의 재구성, 그 다음에 말씀처럼 생산 인력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합쳤을 때 이제 자율제조라는 부분으로 이제 전환하는, 뭐 전 세계에서 사실 단위 면적당 로봇 공급수는 저기 대한민국이 최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소기업에 가니까 대표님 말씀이 1억 들여서 사람 한 명 줄 수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보면은 뭐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안으로 아마 이런 자율제조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SDF라는 용어가 이제 작년 7월 22일 날 산자부 장관에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우리나라 제조를 12개 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왜 12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좀 빠진 데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저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SDF로 하는 똑똑한 자동차 공장을 가겠다고 SDF라는 용어가 이제 사실은 화두가 됐고,
작년에 산자부에서 현대자동차를 꼭 참여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파급 효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움직이면은 누가 움직이느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제가 볼 때 아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고민을 아마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현대자동차가 바뀌어서 협력이라는 용어지만 얘들이 현대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업체들의 데이터 인정입니다. 즉, 협력업체가 만들어지는 생산, 품질 이런 데이터를 현대자동차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정된 데이터만 우리가 받을 거야. 그 인정 안 받으면은 당신들하고는 뭐 거래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반대로 하면 현대차를 포함한 현대차의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는 굉장히 표준이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자. 작년에는 특이하게 발표는 LG전자가 했는데 LG전자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사업에. 원래 참여한답니다. 작년에 이제 뭐 산자부 입장에서는 자동차 쪽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LG전자가 꼭 삼성전자 보고 참석하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LG전자는 원래 참여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화두인 뭐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이제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에코프로를 다니고 있는데 현장 가면 작업자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최첨단의 산업인데 사람이 많습니다. PCB도 마찬가지고, 뭐 검사 인원이 뭐 1000명씩 있고 이렇습니다. 그만큼 아직 이게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된 것 같고요. 기계 쪽에 이제 저희가 인텍스가 참여하는 게 이제 창원의 DN솔루션즈라는 회사입니다. DN솔루션즈의 목표는 DN솔루션즈에서 만들어 파는 공작 기계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만 들어가면 스스로 진단해서 최적의 상태, 그다음에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같이 가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 저희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쪽도 이렇게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년 10월 21일입니다. 요 이재민 상무란 분이 현대자동차의 전체 이포레스트 자율제조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뜬금없이 저렇게 발표를 합니다. 매스컴에 나온 제가 창작한 게 기사입니다. 사람 없는 자동차 공장. 굉장히 금속 노조가 강성인데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 발표했을 때도 노조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국내 투자를 합니다. 그게 먼저 시작된 게 이제 전기차 공장인데 사실 작년 자율제조 할 때 모델이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장보다 한 단계 더 진화돼서 지금 현재 울산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 전기차 공장은 자율 공장으로 갑니다. 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걸로. 용접 로봇가 다 하고. 그래서 공정에, 실제 공정에는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컨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가 자동차 업종에서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율제조, SDM, SDF, SDP, SDS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동화된 장비를 사람이 생산했다면 이제는 지능화된 장비에 인공지능이 생산하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게 이 전체적인 자율제조의 개념으로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자동화하고 사람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사람은 없습니다. 로봇이라든지 뭐 다 이렇게 변하는 게 SDF고요. 글자가 좀 깨졌구나. SDF 중에 아까 말씀처럼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파급 효과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뭐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뭐 표준화 이런 부분들. 근데 자율제조로 가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표준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또 표준화 부분입니다. 아까 저 입구에서 보니까 뭐 내일 모레인가 또 다른 쪽에서 표준화에 대해서 또 이런 설명을 하던데 표준화 부분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자율제조로 가는 데는 좀 한계성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은 제조 데이터, 센서, 뭐 로봇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말씀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레시피 AI, 즉 생산의 조건을 사람이 하지 않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작업자가 가서 기계를 세팅하고 조건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생산에 관여되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최적의 레시피를 해서 직접 제어를 통해서 이제 바꾸는. 물론 사실은 저희들이 그 화학체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업체. 여름에 하고 철수를 했어요.
겨울에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생산에 영향을 미치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추론한 결과가 겨울철에 온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통해서 만약에 공정을 바꾸시면 1년은 꼭 운영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온도도 제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퀄리티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많은 학습을 하고 사실은 AI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검사 부분입니다. 검사. 자동차는 뭐 전수 검사다 보니까 굉장히 뭐 비전이다 뭐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불량을 예측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즉, 이 조건에서 생산하면 불량이 얼마 정도 날 거야를 역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불량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이나 품질이 좋아지는 그렇게 이제 선순환적인 것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즉, 항상 마지막에서 검사에서 불량을 걸러내는 게 아니고 그 불량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퀄리티고요. 뭐 사실 검사 부분은 뭐 지금 뭐 비전 지금도 요 옆에 전시장 가니까 검사 뭐 비전 많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카메라가 좋아지고, 근데 사실은 뭐 1,000만 원 카메라는 안 되는데 코너스 뭐 4천만 원짜리 카메라 쓰면 이미지 획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만이 문제지 그걸 획득해서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안전 부분들,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도 자율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충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사실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은 약간 모델링 개념, 모니터링 개념이었는데,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에서 무한대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작년에 중기부가 자율공장 내면서 딱 두 개를 포함해야 하는 게 자율조작 데이터하고 자율조작 데이터 표준과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가야만 그 과제를 인정했습니다. 즉, 뭔가 하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방법으로 할 때는 반드시 바꿔서 생산해서 이제 불량 여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상에서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확정되면 이제 물리에 다시 이제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 사실은 이념적으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업종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좀 안정돼 가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뭐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구에 있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설비가 한번 딱 서면은 500억 생산 차질이 생긴다더라고요. 아, 설비 한번 썼는데 무슨 500억입니까? 7조 회사인데 7조 회사를 역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번 쓰면 500억 정도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과제를 해서 접어들어서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뭐 ABB 이런 용어 써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속로의 상태 관리, 언제 고장 날지를 예측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참여해서 지금 진행 기획을 하고 있고, 4월 달부터는 인력이 이제 투입돼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좀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AI가 예측한 겁니다. 10개 분량이 나올 거야. 그런데 분량이 보니까 8개 나왔다. 그럼 학습이 잘못됐든지 사람이 검출을 잘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걸 찾아내서 사람이 한 거와 인공지능이 한 게 맞아지면은, 사람이 한 거는 어디서 분량이 적용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5개 공정을 거쳐서 최종해서 검사를 했는데 분량인데 이게 두 번째 공정인지 세 번째 공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불량 났을 때의 어떤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검사 부분 뭐 제일 많이 했던 케이스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 좀 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얀 바탕에 하얀 기스가 있으면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비전을 딱 해보니까 거의 1초 만에 이게 판독이 되더라고요. 요 밑에 거는 자동차 쪽에 울산에 있는 모 기업인데, 저기에 그 도어 트림에 들어가는 그 융착 이 고무로 들어가는 게 한 40 몇 개 되는데,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 발견되고 안 되는 거죠. 현대차에 들어가서 이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용어를 뭐 감성 품질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전날에 뭐 술을 많이 먹어 컨디션 안 좋으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 또 좀 그 다음에 1년 차와 10년 차가 또 다르고, 그런데 요걸 적용했을 때는 불량에 대한 어떤 균일성, 신뢰성들이 좀 높아진,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현대차에 의뢰받아갖고 만든 제품인데, 옆에 보시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왜? 현대차 노조에서 얼굴 보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열영상 카메라로 해서
작업자가 뭐 현장에서 끼임이라든지 쓰러짐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서 중대재해를 막아주는 그런 부분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CCTV를 하게 되면은 그 직원들 동의서를 받으면 CCTV도 가능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인텍스가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뭐 다 만족한 건 아닌데 어떤 고객은 굉장히 만족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고객은 좀 아직까지 실시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 대구에 있는 조그만 업체인데 테슬라하고만 거래했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미국 교포신데 현대하고는 거래 안 해요. 테슬라하고 한 1년에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시다가 디지털 트윈을 물론 디지털 트윈만 갖고 된 건 아니지만 독일 벤처를 가서 오다를 주시면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시간 대구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실시간 보여드리겠다 해서 물론 뭐 기술 검증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300억, 8년 2,400억을 계약해서 작년에 옆에다가 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양산 들어가서 이제 지금 벤처에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름 뭐 작지만 이렇게 이제 성공했던 사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게 뭔가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예측을 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설비가 고장 날 거다, 불량 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하고 또 그 변수가 되게 되면 다시 판단해서 다시 예측해주고 그래서 저게 요 한 공정에 원래 작업자가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의 작업자가 밖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보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뭐 전사적으로 뭐 전체가 이렇게 뭐 자율주행을 간 케이스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한 공정 정도는 자율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제 디지털 트윈이 저 위에 업체는 창원에 있는 초전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대구에 있는 자동차 1차 회사에 이제 보시면 저는 한 공정이고 밑에는 한 공장을 다 디지털 트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분석도 하고 추적도 하고 리모트에서 서비스도 하고 이런 부분들 사실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민자로 하는 경우는 조금 모르겠지만 시범 사업으로는 이렇게 과제 형태로는 상당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레시피라든지 검사,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요즘 환경, 이제 어차피 이제 제조하시면 탄소 쪽에 이제 우리가 LC에 증명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로 다 돌아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자율공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하고 있고 아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는 좀 검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머신 DX, 온 디바이스 막 이렇게 듣는데 저희가 한국하고 독일하고 작년에 이제 과제가 하나 선정돼서 하는 게 요 설비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과제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요게 적용 공장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노프라는 독일에서 와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현대 가서 이제 다 적용하고 있는 건데 설비 자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 장비를 뭐 굳이 우리가 전문가가 가서 볼 필요도 없고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니까. 그 다음에 저 조건들, 아까 말씀처럼 저 설비에 어떤 작업 조건이 떨어지면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자기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예지 보전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팀이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설비를 만든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유지 보수도 가능해지는 이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으로 이제 시작 단계지만 아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건너가니까 뭐 로봇도 로봇도 나오고 뭐 이러던데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아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화두가 이제 GenAI. 저희들이 의외로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뭐 브라질, 남미부터 해서 멕시코, 미국, 뭐 동남아, 유럽, 인도 막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전체적인 우리의 지금 뭐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문의하면 바로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기업만의 그럼 어떤 레시피라든지 어떤 조건들, 매뉴얼, 법칙, 규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바로 확인하는 나아가서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냥 쭉 검사하면은 품질 보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면 우리가 10년 차든 1년 차든 2년 차든 사실은 이 어떤 우리의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을 떠나서 우리 회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GPT 자체가, 생성 AI 자체가 이제 만들어주는 시대까지 아마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해서 앞으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앞으로는 외부와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된다. 이거 약간 법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유럽으로 팔게 되면 우리가 차에 들어가는 탄소를 다 증명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해서 다 만들지 않잖아요. 또 협력업체에서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포스코에서 철강부터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차 하나에 들어가는 이런 에너지들을 다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 구조, 그래서 아마 빠르게 표준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하고 정부에서 사실 이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KPC 통해서 뭐 제조 데이터 표준 모델도 발표하고, 뭐 사실은 좀 강제하고, 아까처럼 정부 지원 사업은 무조건 AS 적용해서 해라, 뭐 이렇게 사실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처럼 아까처럼 현대자동차처럼 현대자동차가 정하는 표준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이 사실 안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삼성전자가 정하고 협력업체에다가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냥 사실 독자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항상 이 표준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마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사실 인텍스가 이건 저희 대표께서 이제 뭐 산자부에 이렇게 분과도 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3차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중소기업들은 그냥 데이터만 올리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때 이제 한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큰 데는 돈 좀 내고 중소기업들은 한 2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좀 쓰게 해주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아직 산자부 결정은 안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야만 전체적인 우리 제조 산업군이 표준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플랫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 뭐 다양한 형태로 아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저희들이 완벽했다, 성공했다 보다는 저희들이 했던 과제들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사출적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MES 같은 거 쓰면은 작업 지시, 실적, 이래 전체적으로 집계 정도였지만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사출의 온도, 습도 이런 부분들도 제품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그런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서 적용했던 그런 케이스들. 실제로 이 부분에 이제 품질 예측 이런 거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 아까 검사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실제로 디지털 트윈 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은 처음에는 사실은 이거 검사 하나로 했는데 어떤 회사들이 이제 한 2년 반 동안 프로젝트 한 3개 하면서 레시피도 하고 퀄리티도 하고 인스펙션도 하고 트윈도 해서 전체적으로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즉 한 방에 한 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으니까 나름 이제 좀 이렇게 됐던 그런 케이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300억 8년 계약한 거 벤츠하고 전기차. 요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감속기 만드는 회사였는데 처음에 저거 왜 했느냐? 저거 무게 하나 7kg입니다. 작업자가 하루에 4,500개를 들고 육안으로 검사했습니다. 근데 그 조직에 그 현장에 사실 6개월을 못 버텼습니다. 어깨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 검사 자동화를 출발해서 앞부분에 CNC, MCT 쪽에 레시피도 들어가고 뒤에 검사해서 이제 로봇으로 분량을 치출하고 뭐 포장하고 이런 과정 그걸 기타 투인을 해서 이 회사의 대표님이 미국 계시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보면서 조금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대표님이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실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마 또 했던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아까 말씀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오 쪽인데 저 군산에 있는 라이신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신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에서 이제 뭐 배설물 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라이신인데 한 번 발효 들어가면 4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2시간별로 작업자가 들어가서 게이지를 보고 손으로 당을 더 투입하고 투입량을 하고 또 2시간 뒤에 가서 미생물 발효를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한 27년 정도 됐는데요. 그분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시더라고요. 잠깐 못 들어가게. 그러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출발해서 POC 형태로 인공지능 예측은 가격을 옆에다 한 띄워줘 보는 거예요. 처음에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반장님들이. 왜냐면 자기 자리 뺏긴다 생각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할 때보다 나아졌다기보다는 사람이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들쑥날쑥했습니다. 이렇게. 좋을 때와 나쁠 때,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걸 계속 학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균일하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그래서 얘는 조금만 1%만 수익 1%만 좋아지면은 1년에 200명씩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시간 하는 걸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40분도 아니라 학습을 합니다. 더 훨씬 더 정확한 제품들을 만들면.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이제 자율로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죠. 이거 아까 말씀처럼 이제 되고 있는 회사 실제적으로 이제 비가 투입했던 케이스예요. 뭐 와이어 쪽도 와이어 굉장히 고속을 지나갑니다. 그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리를 감겨버리는데 그건 모르죠 사실은. 그거 다시 풀어서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지나가는 걸 고속으로 찍어서 분량이 있다 정도만 알아도 이제 그런 거 아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에. 아마 여러분들이 검사하면 비전으로 딱 보통 한 번 찍어서 판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처럼 검출이 저 작업자의 상태에 따라서 뭐 분량이 뭐 발견되고 안 되고 너무 편차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이 중간에 보면 나오겠지만 한 번이 아니고 이미지를 가지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깔을 바꾸고 해서 이제 판독했던 이거 저희가 LG 신규나와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자료를 가감히 쓸 수 있는 거는 공동 R&D를 했기 때문에 저희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전자에서 작년 11월 달에 같이 좀 다시 이제 산다고 해보자 해서 제가 왔는데 지금 현재 뭐 그거 조금 뭐 삐끗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요 밑에가 사실 요 세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래 꽂혀 있으면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PCB 요만한 손톱만한 데 분량 유형이 한 70몇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검사 라인 하나에 100명씩 있어요. 100명. 그 데이터가 1년 내에 저장되는 데이터만 1200TB입니다. 그게 10개의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AI로 바꾸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공정을 AI로 바꿔서 사람의 개입을 일부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요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대덕전자 같은 PCB 쪽도 저희가 접근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PCB 쪽은 조금 이런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요 제조 데이터 표준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덱스는 처음부터 이제 유럽 표준의 AS를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뭐 S&P라든지 이렇게 지금 양대 산맥이 있는데 일단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럽이 EU가 조금 더 아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갑자기 그전에는 뭐 검사 쪽에 AI, 설비 예지 보존 AI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년도 자율제조라는 용어로 나오거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보고. 우리 자율제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 원래는 다른 ERP 같은 경우는 원래 PI나 컨설팅을 하고 보통 구축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거였는데 지금까지 AI는 반대였습니다. 그냥 제품으로 현장에 바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역으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실은 뭐 국가 차원이든 안 가면은 그게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컨설팅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경험 많으신 분들이 이런 쪽에 컨설팅의 어떤 이런 기법을 좀 가지고 아마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와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그려주세요. 되고 있는 뭐 1차 업체 사장님 여자분인데 딱 불러갖고 사무모터스 자율제조 그림 좀 그려주세요. 여기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투자와 회사의 큰 변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장표에 뺐는데 우리가 마차에다가 내비를 달고 에어컨을 달아도 사실 마차잖아요. 조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율제조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 마차가 아닌 차로 전환하는 그것처럼 사실 전환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만 하는 회사들에서도 좀 전체를 그림을 그리는 거는 좀 한계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설팅 쪽이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쪽에 아마 인력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K 스마트 등대 공장을 5개 하고 있는데 스마트 등대 공장을 보면은 이 3년짜리입니다. 근데 1년에 막 초반에 설계해서 들어갔는데 2년 뒤에 막 바뀝니다. 왜? 이미 제조 환경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싸웁니다. 우리는 원래대로 해야 끝나는데 고객은 다른 걸 해달라 그래요. 그래고 저희들이 제일 실수했던 게 이렇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설비가 뭡니까? A라 그럽니다. 그럼 A 갖고 막 예지 보존한다고 뭐 센서 받고 진동 받았는데 끝날 때 되면 뭐라 하냐면은
그 설비는 고장이 안 나는 겁니다. 2년 동안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설비가 아니고 제일 고장이 나는 설비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반드시 앞부분에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요 동영상 하나로 아마 좀 대신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제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의한 자율 생산, 더 나은 ESG 경영을 위한 사람 중심, 탄소 배출 제로의 친환경 자율 공장,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은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의 미래, 인터엑스의 다양한 자율 제조 기술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율 제조에 필요한 제조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글로벌 표준 기반의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등 다양한 자율 제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비의 상태와 운전 조건을 최적화하고 제어하는 레시피 AI, 생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를 미리 예측하는 퀄리티 AI,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는 인스펙션 AI, 안전한 자율 생산을 위한 세이프티 AI, 그리고 생산 라인을 통합적으로 최적화 운영할 수 있는 셀프 오퍼레이팅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터엑스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자율 제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직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3D 버추얼 공장과 통합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AI 및 각종 데이터 시스템의 운영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 운영 서비스, AI 양산 검증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AI 양산 적용 인증 서비스, 생산 라인의 미래 예측을 위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서비스 등 자율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표준 기반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은 자율 제조를 위한 첨단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수적인 인프라 시스템으로 글로벌 표준 및 의미 기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서버, 상호 운용성 기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멘틱 서버, AI 모델을 쉽게 만들고 배포 및 운영 관리할 수 있는 AI OPS 서버, 자율 제조 관련 시스템을 통합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팩토리 DX 서버를 제공합니다. 인터엑스의 디지털 기술은 제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인원 한 15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작년 1월 달에 78명이었는데 1년 만에 딱 한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인텍스가 타 회사하고 조금 다른 거는 다른 데는 하나의 제품이나 하나의 솔루션을 접근한다면 저희는 자율주의 전체에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 고민도 됩니다. 뭐 R&D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사실 매출보다 더 많은 게 투자였습니다. 투자도 많이 해주셔갖고 지금 저희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처럼 이제 실적도 많지만 출발할 때부터 국내가 아닌 유럽과 미국의 이런 어떤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독일 지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미국 쪽에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이런 파트너 투자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한오버로 나갑니다. 저희가 이게 이쪽 전시회를 안 나왔던 이유는 3월 31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한오버에 가운데에 나갑니다. 혹시 한오버 가실 분들은 꼭 저희 부스 참석하셔서 저도 아직 못 본 게 한오버에서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소니하고 R&D에서 개발한 제품은 한오버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소니의 모든 카메라를 판독하는 인스펙션 AI가 인텍스가 탑재돼 갖고 공동 R&D에 있는 것도 보이고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아마 저기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30분 동안 이렇게 빠르게 좀 진행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말씀처럼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거고요.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있으면은 제 그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성심껏 저희들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제 막 시작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 꼭 신청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